화장실 청소하면서 노래 부르는 할머니 알고 보니 트로트 가수.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저에게 말이죠.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꿈꿔왔던 일을 포기하고 40년을 살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꿈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찾아온다면요. 제 이름은 이화연입니다. 올해 76이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던 할머니라고 말이에요. 이상하죠? 제가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2023년 11월 찬바람이 살짝 불던 어느 목요일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춘식당이라는 곳으로 출근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요? 청소예요. 화장실 청소, 홀 청소, 설거지. 뭐 그런 일들 말이에요. 월급은 한 달에 최저임금 정도를 받았는데 저 같은 나이에는 그것도 고마운 일이었어요. 청춘식당은 점심때가 되면 정말 북적거려요. 근처 회사원들, 대학생들, 어르신들까지.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제가 옛날에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1982년에 가수였어요. 진짜 가수요. 무대에도 서보고 앨범도 냈고 방송에도 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그대 내게 다시라는 노래로 데뷔했는데 나름 반응이 좋았어요. 음반사 사장님은 제2의 이미자가 될 거라고 하셨고 팬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갑자기 끝났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촬영장에서 조명이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저는 음악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렸죠. 그때 배 속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는데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꿈을 택할 것인가, 가족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가족을 택했죠. 그리고 그 후로 40년. 저는 이화연이 아니라 그냥 아주머니 할머니로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르게 되었냐고요? 그날 오후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 내게 다시. 40년 만에 듣는 제 목소리였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가슴이 막 뛰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젊었던 시절의 제가 라디오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는데 점점 커지더라고요. 마치 4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올 순 없나요? 보고 싶어 그댈 그리운 날에.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다시 26살이 된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식당 사장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손님들이 몇 명 더 보였어요. 모두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무슨 노래냐 싶어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와서. 그런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그 노래 이화연 씨 노래 아닌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40년 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화연이 누구야? 옛날 가수 아니야? 설마 저 할머니가?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얼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말을 이어가셨어요. 제 어머니가 젊을 때 그 가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집에 레코드판도 있고
근데 갑자기 활동을 안 하셨어요. 많이 찾으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노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40년 동안 저는 제가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식당 사장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정말로 예전에 가수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더라고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사장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목소리가 너무 특별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노래 들으면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그날 밤 사장님은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오늘 저희 식당 청소 아주머니가 부른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떤 가수보다 진심이었고 어떤 무대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이름 이화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다음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나이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계속 들어보세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식당에 출근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식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진짜 이화연 맞으세요? 와, 진짜네. 목소리가 똑같아요. 할머니 노래 한 곡만 불러주세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는지도 모르겠고. 사장님이 급히 나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 밤에 올린 글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만에요. 할머니, 지금 댓글이 1000개가 넘어요. 모두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니.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맨날 할머니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추억이었다니. 또 다른 할아버지는 낡은 LP판을 들고 오셨어요. 이거 1982년에 산 거예요. 지금까지 소중히 보관했는데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40년 된 제 앨범. 누군가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해 주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이 모습으로 다시 사람들 앞에 서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날부터 매일이 혼란이었어요. 기자들이 찾아오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심지어 옛날 음반사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특히 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으면. 아들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평생 조용히 살던 엄마가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찬성이에요. 평생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를 위한 시간이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는지 가족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일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한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왔는데 생방송으로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였어요. 40년 만의 무대. 생각만 해도 다리가 떨렸어요. 할 수 있을까?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밤마다 잠을 못 이뤘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이런 모습으로 무대에 서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는데 한 어린 손님이 다가왔어요. 대학생 같아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할머니 노래 들으면서 우울증을 이겨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아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니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야 할까요? 기교는 없어도 진심이 느껴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건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방송 출연을 하기로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40년째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 아직도 매주 한 번씩 찾아가거든요. 남편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 다시 노래하려고 해.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물론 남편은 대답이 없었죠. 하지만 왠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옛날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40년 전의 제 모습. 그때는 정말 어렵고 예뻤네요. 하지만 지금의 저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월의 무게, 삶의 깊이.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매일 밤 조용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예전만큼 높은 음은 안 나왔지만 대신 더 깊고 진한 감정을 담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방송 출연 하루 전.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할머니, 내일 방송 응원할게요. 할머니의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돼요. 식당에서 만났던 대학생 올림. 그 짧은 메시지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맞아,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구나.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보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40년 전에도 이렇게 떨렸던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니 역시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후회는 없었어요. 스태프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방송국 전화가 불통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 전화를 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시는구나. 무대에 오르는 순간 눈이 부셨어요. 조명이 너무 밝아서 관객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따뜻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진행자가 물어보셨어요. 40년 만의 무대인데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대 내게 다시. 40년 전 제가 처음 세상에 내놓았던 그 노래를요. 처음 몇 소절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음정도 불안했죠.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이 목소리에 실려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간병하며 흘렸던 눈물, 아들을 키우며 참았던 아픔, 그리고 꿈을 포기하며 삼켰던 한숨들이 말이에요.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객석에서 누군가 일어서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명, 두 명.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40년 전의 박수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젊고 예쁜 가수에게 보내는 호응이었다면 지금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존경과 응원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기사에 댓글이 수백 개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할머니 노래 듣고 울었어요.
저도 포기하려던 꿈이 있었는데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할머니 목소리에서 제 할머니가 느껴졌어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 이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무대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고 새로운 앨범을 내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매주 토요일 청춘식당에서 작은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제가 노래를 처음 다시 부른 그곳에서요. 첫 번째 공연 날, 식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멀리서 온 분들도 계시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공연이 끝나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저는 70년을 살면서 이런 노래는 처음 들어봅니다. 기교는 없어도 진짜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 말씀에 깨달았어요. 진짜 예술은 완벽한 기술이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구나. 40년 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 아픔도 기쁨도 절망도 희망도, 그 모든 게 제 목소리를 더 깊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지금도 저는 청춘식당에서 청소 일을 계속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노래를 불러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할머니, 이제 그만 쉬시지 그래요? 하지만 저는 대답해요. 일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다 제 인생이에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몇 달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남편을 찾아갔는데 간병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노래를 틀어드렸더니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셨어요. 40년 만에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 침대 옆에서 조용히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대 내게 다시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즐겨 들었던 그 노래를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76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했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주름이 많다고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 말이에요. 저처럼 화장실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아무도 모르게 꿈꾸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해요.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4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무대를 찾으시길 바래요. 그게 어디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분명히 그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